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투자 확대 전망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이제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반도체 업황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업황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환경 장기화는 현재 시점에서 좀 불가피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원격 회의라든지 화상 회의라든지 이렇게 서버 디램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19가 빨리 해소되든 그렇지 않던 간에 반도체 업황은 어찌됐든 간에 개선되는 추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을 보면요. 낸드 플래시 시장 같은 경우 2024년까지 연평균 13%, 그리고 SSD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18%대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SK하이닉스의 글로벌 낸드 시장 점유율은 20%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를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D램과 낸드 시장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식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인수를 결정하고 나서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10조 원 이상이라는 금액이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시장의 예상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전체 반도체 M&A 규모를 보면 630억 달러로 전망이 됩니다. 많은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 M&A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 회복을 기대하는 기업들도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M&A라는 것은 보통 산업이 호황일 때 나타나지는 않아요. 약간 위축되거나 불황일 때 M&A가 이제 호조를 보이다가 향후 이제 업황이 개선될 때 외형을 성장시킨 업체가 그 과실을 가져가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의 외형 성장 기대감은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높다. 그만큼 향후 이제 반도체 관련된 투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가 그에 따른 수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결고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4차 산업형 반도체 투자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5G, 로봇, 인공지능 굉장히 많은 분야를 다 이제 사물인터넷 4차 산업 관련된 분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4차 산업 관련된 분야 중에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포커스로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4차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는 그 시스템 반도체죠.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 시장 대비 4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글로벌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5%가 안 돼요. 지금 미국이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투자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메모리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반도체 장비주의 투자 심리 개선에는 어쨌든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이 기술 굴기를 위해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그 반도체를 낙점을 했죠. 그래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라는 전략적인 투자들 계속해서 감행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의 반도체 기술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위탁 생산 반도체 기업인 SMIC는 7나노 공정 개발도 완료를 시켰어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성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 업체의 위협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중국이 반도체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기회 요인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비대면 시대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서 반도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 성장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 확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친환경 관련주입니다. 성장 기대감 선반영 유의라고 코멘트해 주셨군요.
자, 올해 주식시장 돌이켜보면 친환경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 그만큼 주가에도 이미 많이 반영돼 있다. 이런 것들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당장 친환경 관련주를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고점에서 따라붙는 매매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장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 랠리에 따른 부담감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해 그 1월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친환경 관련주라고 하면 전기차, 수소차, 그다음에 이제 풍력, 태양광, 뭐 폐기물 업체 이런 업체들을 의미하는데 평균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상승률을 훨씬 크게 상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주요 친환경 펀드의 1년 수익률을 보시면 65% 이상입니다. 어떤 주식형 펀드보다도 높은 정도가 아니에요.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친환경 관련주들의 주가 랠리가 가파르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까지 올라온 데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환경 오염 문제가 또 부각되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부분도 있어요. 이건 역시도 중요한 부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정책 모멘텀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미국 대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친환경 정책의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력하게 걸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현재까지는 이제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친환경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미국 정책은 국내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지금 국내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서도 그린 뉴딜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또 10대 산업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전기차, 수소차 계속해서 이제 기존의 그 휘발유라든지 경유로 가는 차를 대체하겠다. 그래서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드라이브는 강화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다면 일단 기대감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친환경 관련주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임기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정책에 대한 힘이 좀 약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친환경 관련주가 물론 성장 기대감은 높지만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국제 유가도 중요합니다. 보통 유가와 친환경주에 대한 관심은 비례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친환경 관련주가 주목받는 거죠. 대체 에너지원으로.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유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에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관련주가 꾸준히 주목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종목을 좀 압축하시는 그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올해 친환경주의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분야다라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기대 수익률 차원에서 현재 주가 상태에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들 잘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반도체 장비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사실 시장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좀 저평가 종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로서 레이저 응용기기를 주로 제조합니다. 그러니까 주력 제품이 레이저 마커인데 이 레이저 마커가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반도체 제품에 뭐 이름을 새기거나 로고를 새기거나 이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레이저 응용기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뭔가를 자르거나 구멍을 내거나 뭐 이런 절삭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업황과 실적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황 개선을 저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이오테크닉스는 그 레이저 소스 등을 비롯한 반도체 제조 장비의 90% 이상 국산화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또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R&D,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특허도 한 40개 이상까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특허를 활용한 추가적인 전략들 그리고 기업 가치 향상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실적 개선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비 6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8월부터 주가 조정이 나오다가 최근에 약간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좀 공략하기 괜찮은 위치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달부터 주가 하락이 계속해서 나타났다가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초입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가격 부담을 다 해소시키고 이제 막 반등 추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현재 9만 원 초반대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정도 내년 초까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을 가져갔을 때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판단하고 손절가는 이전 저점을 이탈하는 가격인 한 8만 1천 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장비 시장에 숨겨져 있는 저평가 종목으로 꼽히는 이오테크닉스를 오늘의 공략 종목,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반도체 장비 섹터 주목해 보시고요.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친환경 관련주 꼽아주셨는데 신중하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윤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